예, 안녕하십니까. 부광농자재 할인마트 오재환입니다. 오늘은 농가 여러분들께 제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제초제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. 이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왜 어떤 풀은 잘 죽는데, 왜 어떤 풀은 잘 안 죽느냐?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기도 하고, 옛날에는 잘 죽었는데 요즘은 잘 안 죽는다. 농약회사에서 제초제를 일부러 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?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왜 어떤 풀은 잘 안 죽는지, 또 그런 풀들을 어떻게 하면 잘 죽일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그 제초제가 잘 안 듣는, 그러니까 제초제에 저항성이 있는 풀들은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 표피층, 식물의 표피층, 그러니까 왁스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큐티클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, 쉽게 말해서 껍데기죠. 이 표피층이 바로 방수막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표피층이 너무 두껍게 되면은 흡수가 잘 되지 않죠. 결국 제초제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잎에는 기공이 존재하는데, 기공 그 숨구멍이죠. 이 기공이 많은 식물이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식물들이 있습니다. 이 기공이 적은 식물들은 당연히 제초제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식물들을 보면은 잎이 뾰족한 형태이거나 하늘을 향해서 서 있는 형태의 식물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당연히 제초제가 잎에 잘 묻지 않기 때문에 제초제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식물들은 잎이나 줄기에 굉장히 많은 털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이 털들은 제초제의 직접적인 접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초제의 효과가 떨어지고요. 또 땅 속에 깊은 그런 고든 뿌리를 가지는 식물과 지표에 넓게 깔리는 수연 뿌리를 가지는 식물들이 있는데, 땅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고든 뿌리를 가진 식물들이 제초제에 더 강하게 됩니다. 그리고 어떤 식물들은 이 생장점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런 풀들은 생장점이 당연히 제초제로부터 보호를 받으니까 제초제의 저항성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농가 여러분들이 가장 안 죽는 풀, 뭐 아마 설문조사를 한다면 이게 1위일 겁니다. 쇠뜨기. 쇠뜨기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는데, 이게 그 풀입니다. 아주 뾰족뾰족하게 마치 소나무처럼 어떤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, 손으로 잡아당겼을 때 톡톡 끊어지는 그런 풀입니다. 그럼 이 쇠뜨기는 왜 잘 안 죽는가? 먼저 쇠뜨기에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. 쇠뜨기는 마디와 마디가 구분되어 있는 경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마치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는데요. 그 마디 사이로는 물관과 체관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제초제 성분이 이동이 원활하지 못합니다. 그리고 그 마디를 이루고 있는 경막, 그 경막은 리그닌과 규소로 아주 단단하게 강화되어 있습니다. 규소는 이제 그 규산의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. 그 생육을 억제시키거나 과일이나 잎을 단단하게 만들 때 규산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. 그 규소가 쇠뜨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제초제에 아주 저항성이 뛰어납니다. 그리고 쇠뜨기의 어떤 표피층, 그런 껍질에는 이 규소가 아주 두껍게 발라져 있습니다. 결국 이 표피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초제에 강하게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쇠뜨기는 땅 속으로 아주 깊고 복잡한 뿌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상부가 죽더라도 다시 뿌리에서 살아 올라오는 그런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저런 쇠뜨기를 비롯해서 여러 이 제초제에 잘 안 죽는 그런 풀들을 잘 잡기 위해서 우리는 제초제의 어떤 제초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요.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제초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가?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너무 뻔한 얘기겠지만 충분한 양을 살포를 해줘야 됩니다. 잡초 전체가 충분히 푹 젖을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그런 양을 살포를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살균제하고 살충제와는 좀 다르게 한낮에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은 이 낮이라는 시간은 식물에 있어서 이제 광합성이 가장 활발한 시간이기 때문에, 또 그 시간에 식물의 잎에 있는 기공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제초제가 가장 잘 흡수가 됩니다. 또 광합성이 가장 활발하다는 것은 에너지 대사 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난다는 것이고, 이 제초제를 식물이 식물체 구석구석으로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. 스스로 이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제초제는 한낮에 살포를 하시면 효과가 좋아집니다.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너무 고온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집니다. 일반적으로 뭐 32도 혹은 35도 그런 아주 고온에서는 식물체가 잎에 있는 기공을 오히려 닫습니다. 고온의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기공을 닫아버리기 때문에. 그리고 또
기공을 닫고 대사 활동을 억제하게 됩니다. 그래서 오히려 너무 고온일 때는 제초제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는 뭐 25도에서 30도 혹은 뭐 32도 요 정도의 날씨 기온에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초제의 효과를 높이려면 제초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보조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. 그런 보조제들은 제초제의 흡수를 도와주고 또 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제초제의 효과를 훨씬 높여주게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바로 크린풀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제초제 전용 전착제입니다. 크린풀은 마그네슘 포스포네이트 36.6%로 이루어진 제품이고요. 이 크린풀은 우리가 사용하는 제초제의 효과를 비약적으로 높여줍니다. 크린풀에 함유되어 있는 마그네슘은 광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.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합성이 촉진이 되면은 제초제를 식물체 스스로가 흡수를 원활하게 합니다. 그리고 저 포스포네이트는 뭐 일종의 인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이 포스포네이트는 식물 세포의 에너지 활성도를 높이게 됩니다. 즉 식물의 에너지 대사 작용을 활성화시켜서 식물체 구석구석 이 제초제 성분을 이동시키게 됩니다. 따라서 이 크린풀은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제초제의 그런 작용을 가속화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은 반드시 제초제 전용으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직접 살포를 해보았습니다. 살포 전 모습입니다. 쇠뜨기죠. 이게 저희 매장에 있는 창고 옆에 공터에 이렇게 쇠뜨기가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. 사진에서 보실 때 왼쪽을 저는 크린풀과 제초제를 섞어서 살포를 할 것이고 오른쪽은 일반 제초제만 살포할 예정이었습니다. 그렇게 크린풀 제초제와 일반 제초제를 살포하고 난 3일 후의 사진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이미 쇠뜨기의 고사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. 그러나 오른쪽은 일부 색깔만 조금 변하였지만 아직 고사가 진행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오른쪽에 일반 제초제만 살포하였을 때는 쇠뜨기가 여전히 하늘을 향해서 꼿꼿이 서 있습니다. 사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크린풀과 제초제를 혼용하여 살포한 곳은 보시는 것처럼 전면을 향해서 쇠뜨기들이 다 누워 있습니다. 뭔가 이 고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예, 가까이서 보셔도 마찬가지로 왼쪽은 이미 상당 부분 백화 현상도 일어나고 있고 많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오른쪽은 색깔만 조금 변화하였고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. 예, 6일 후 사진입니다. 6일 후 사진을 보시면 크린풀을 섞은 왼쪽 부분은 거의 7, 80% 정도 고사가 진행되었고 전면을 향해서 누워있는 모습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일반 제초제만 살포한 오른쪽은 여전히 푸른빛이 돌고 있죠. 일부 색깔이 변하긴 했지만 죽어간다는 모습을 보기는 힘듭니다. 그리고 맨 오른쪽을 보시면 다시 파랗게 살아나는 듯한 모습도 보여줍니다. 약간 멀리서 보시면은 더 확연하게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왼쪽은 이미 70% 이상 혹은 80% 이상 고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오른쪽은 여전히 잘 살아 있습니다. 예, 8일이 지났을 때의 모습입니다. 멀리서 보시게 되면 왼쪽은 거의 대부분 쇠뜨기가 고사했습니다. 그러나 오른쪽은 일부 죽다가 다시 푸른빛을 내면서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예, 가까이서 보시면 왼쪽은 거의 대부분 이제는 8일쯤 지나니까 거의 100% 고사했다고 보여집니다. 그러나 오른쪽은 여전히 잘 살아 있습니다. 일부 색깔이 변한 것도 있지만 제초제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. 예, 이 사진을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극명한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창고 근처의 다른 부분에도 약을 쳐보았습니다. 굉장히 제초 효과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크린풀은 어떤 비선택성 제초제,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제초제의 빠른 침투와 이행을 도와서 저온기나 장마철에도 제초 효과가 아주 빠르고 그 효과가 오래 가도록 도와줍니다. 그리고 이 크린풀은 잎 표면에서 약액이 확산되는 것을 도와 골고루 흡수되도록 해줍니다. 사진에서 보시면 약액이 동그랗게 뭉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잘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크린풀은 또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. 크린풀을 섞어서 살포를 하시게 되면 그 미세한 물방울의 입자를 균일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오른쪽을 보시면 약액의 분무가 균일하고 비산되는 게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약을 쳤을 때 식물 전체적으로 골고루 맞을 수 있게 됩니다.
예, 이렇게 오늘은 제초제 전용 전착제라는 농가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생소하고 조금은 접하지 못했던 그런 특별한 제품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이제 여름이 되면서 각종 병해충뿐만 아니라 이 잡초와의 싸움도 시작되는데요. 꼭 한번 이 그린풀을 사용하셔서 그 잡초와의 싸움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느덧 제가 영상을 제법 많은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. 저는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면서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. 첫 번째로 농가 여러분들께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,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, 어디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그런 뻔한 제품들은 제가 안내해 드리지 않겠습니다. 그런 어떤 차별성 있는 또 차별화된 그런 제품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서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하여서 농가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 저는 항상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저 역시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논문이라던가 학회라던가 이런 쪽에서 발표된 아주 공신력 있고 검증된 정보들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제품의 경우 저 나름대로 어떤 확실한 검증 과정을 거쳐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